내가 자꾸 이용을 당하고 있다면은요, 그 사람한테만 이용을 당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가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관계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삶이 좀 힘들어요. 알고 봤더니 도움 달라는 사람들만 잔뜩 거기 카톡에 잔뜩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살면서 사실 이 감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싸우고 소모하고 하는 것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가까운 사람이 뭐 제일 무섭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뭐 우리가 보통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사실 거의 사건 사고가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물리적인 게 많으니까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모든 걸 만든 이런 전체적인 거 만든 건 다 인간이잖아요. 소비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장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하면 내가 바다에 전혀 수영하는 법을 모르면 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좀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다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뭐 자원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휴양지이기도 하고 또 신기한 것들도 많고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상어라든지 악어라든지 안 좋은 것들이 가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 바다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수영을 좀 배울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별로 배운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걸 잘 안 배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그냥 뭐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잘못 알고 계셔서 MBTI에서 자기는 ISTJ면 뭐 인간관계는 이번 생은 망했다. 저 ISTJ인데.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는 대처하는 거예요. 대처한다. 배워서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패턴이 고정된 패턴을 갖는 거죠. 근데 대처한다는 것은 어떤 각 주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다르게 대처하고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인간관계 이런 너무나 좀 문제들이 많이 있을 때 그런 데서 자기를 조금 더 현명하고 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수용을 잘할 수 있고 사람하고 좀 잘 지낼 수 있으면 그만큼 기회가 많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인간이라면 주권은 인간이 잡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간관계를 내가 되게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거보다 내가 누구를 아느냐,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런 곳에서 훨씬 많은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존 크럼볼츠라고 진로 상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공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많이 구축을 하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구축하고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열린 토대를 갖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결국에 인간관계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살아보면서 뭐 특별하게 배워본 적은 없거든요. 그냥 커가면서 뭐 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지내고 친구랑 지내면서 그냥 대충 터득한 거 정도로 그냥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배우고 대처하면 좀 확실히 좀 달라진다. 왜냐면은 이제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 뭐 친구나 뭐 지인 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되게 막 힘들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이 사람 탓을 하고 막 남 탓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뭐 배우면 이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다 이런 표현 여쭤보셨었잖아요. 근데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뉴스에 사건 사고를 터졌을 때 보통 뭐 사기 같은 거 뭐 전화 잘못 받아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큰 피해는 가까운 관계에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영 이야기도 했는데 가장 큰 물을 좀 먹는 것도 보통은 아주 가까운 관계. 이걸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 동료냐 아니면 친구를 말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 포함하고요. 더 큰 거는 가족, 연인 이런 경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사람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사람은 되게 막 믿지 말고 멀리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이제 내가 배우고 좀 대처를 잘하면
뭐 충분히 내가 좀 뭐 일종의 뭐 컨트롤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인간관계는 고정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과 어떤 관계를 구축해 나가느냐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다르고 어달라서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지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경우는 친구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관계를 굉장히 안 좋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고 더 나은 요소, 어쩌면 더 건강한 요소를 만드는 데도 주춧돌이 되기도 하죠.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뭐 친구 얘기 나오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가까운 사이라면 뭐 가족도 많이 떠올리지만 이제 친구들 뭐 이렇게 뭐 좀 친한 사이가 이제 같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뭐 배신도 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친구 관계를 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대처하고 하려면 뭐 어떤 거를 뭐 좀 주의해야 될까요? 그 친구가 나를 아예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배신할 수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은 접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네, 우리는 영원할 거야. 우리 관계는 이런 생각 자체를 접으셔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꼭 배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친구였는데 되게 소원해지는 거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100% 믿었는데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이게 아니라 충분히 배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친구를 맺을 수 있는 능력, 그 어떤 면은 기꺼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네.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배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의심하라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어린 시절 때는 왜 왕자님하고 공주님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아는 것은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이 열리네요라고 시작하는 노래가 있는데 올 때는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지나치게 회의적으로 볼 건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를 너무 순진하게 보지는 말자. 인간관계를 오히려 내가 조금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도 유연하고 행복한 관계를 같이 구축해 나갈 수 있다.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한 학자가 네. 인간은 빛과 그림자가 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늑대인가 양인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면에서는 히틀러라든지 스탈린 같은 사람을 보면 인간이 되게 늑대인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를 보면 테레사 수녀라든지 슈바이처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인간이 굉장히 선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늑대의 모습과 양의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명암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네.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고요. 또 최악인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과 내가 시너지가 날 수 있고 협력이 어떻게 보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그림자를 자꾸 증폭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약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계를 하라고 하셨는데 네. 이걸 좀 예방하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약간 그런 건가? 배신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뭐 나를 절대 뭐 앞으로 뭐 떨어지지 않을 거고 이 친구는 내가 뭐든지 다 말할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막 굉장한 그 약점들을 이 친구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요 그 친구가 그거를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막 그걸 잘 들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인간관계가 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친구가 그걸 오히려 이용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런 분들을 실제로 많이 만납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친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 배신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친구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나는 속마음을 꺼낼 수는 있어도 나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꺼내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막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친구를 너무 믿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게 됐을 때 오히려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하긴 생각해 보면은 가족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많은데 네. 사실 친구라는 게 가족보다는 먼 사이일 텐데 네. 그 친구가 뭐라고 그 사람한테 내 모든 약점까지 다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정말 사이 틀어지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잖아요. 더 안 좋아져가지고 날 뭐 공격하기도 할 텐데 그런 네. 것들을 사실은 미리 이 사람은 나랑 어느 정도 약간 거리를 둬야 된다. 네. 생각하고 접근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마음을 아무리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정말 다 진심으로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고 그 순간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또 어렵고 우리 영화 중에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네.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사실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변하는데 네. 친구 관계는 당연히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이럴 것 같아요. 뭐 제가 떠오르는 거는 그거 좋은데 그렇게 하면 좀 약간 너무 좀 차갑고 약간 거리 두는 것 같으면 이게
친해지기도 어렵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일단 저는 관계는 조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다 하더라도 항상 내가 이 관계의 거리를 좁혀나갈 때는 항상 이 사람과 나의 피드백을 서로 보면서 얼만큼 접근하는 게 좋은지 얼만큼 떨어지는 게 좋은지를 자꾸 조율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지금부터 한 팀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모든 거를 막 다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왜 그 아바타에서 명대사 중에 네. I see you라는 그 명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나는 당신을 봅니다라는 가사인데 그게 너무 멀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까워도 안 보여. 막 거의 이 그러네요. 정도에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좀 둘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오히려 다 더 잘 보일 수 있고 내가 이 사람에게 내 약점과 내 모든 거를 다 얘기하고 이 사람을 100% 신뢰해야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관계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좀 환상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의 조율을 갖는 관계가 훨씬 더 건강할 수 있다. 따로 또 같이 네.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관계. 좀 어렵다.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네. 다들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닐까 또 싶기도 한데 그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잘 대처를 하면은 인간관계들을 뭐 또 풀어갈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뭐 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다 하는 어떤 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 그런 나르시스트라든지 소시오패스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래 그게 이제 성격 장애 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다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그림자의 영역이 유독 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토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안 만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부부가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안 만드는 게 좋고요. 일적 관계 있죠. 그냥 일적인 어떤 파트너 관계 그런 것도 안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기적인 사람하고는 조금 네. 거리를 두시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뭐 TV 나오시는 것처럼 막 굉장히 나쁜 막 방식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선한 모습을 하고요. 나한테 뭐 이렇게 뭘 부탁을 하는데 그게 약간 보면은 약간 내가 되게 이용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기가 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디자인 쪽을 공부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네가 디자인 쪽 아니까 이것 좀 해줘, 뭐 저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그 사람을 그렇게 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다 해서 갖다 바치면 그게 그냥 그 사람의 사업 아이템이 돼버리기도 하고 네. 자기는 되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 사람이 꼭 막 뭔가를 이렇게 막 나한테 뭔가 굉장히 나쁘게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사적 관계를 좀 이렇게 기피하는 것도 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또 친구니까 또 약간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이거 지금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심해라. 그렇죠. 그럼 근데 그 사람이 네. 실제로 나를 막 골탕 먹이려고 막 되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득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프로젝트에서 회사에서 자기가 다 했어야 되는 프로젝트예요.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은근슬쩍 미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쓰고 난 다음에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름을 싹 바꿔요 자기 이름으로. 그런 사람도 항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고 내가 그 뭔 사정인지 내가 사정을 알려줄 거로 밥 먹자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뭐 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밥값을 냅니다 자기가. 네. 그리고 나중에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왜 내가 그때 밥 먹어줬잖아. 아니 그건 뭐 너한테도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렇게 가는 방식인데 이게 약간 뭐지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나? 뭐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약간 네. 이럴 정도로 황당한 경우들이 있는데 되게 자기 이득이 중요하고 자기 이익이 중요한 사람은 타인의 토대가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됩니다. 그 사람의 숫자가. 근데 이게 좀 그 보면 남자들 중에도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오래된 친구 관계인데 사실 알고 보면 친구가 아닌 약간 뭔가 이용당하고 있는 오랫동안 이용당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 뭐 그런 애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안에 있으면 그 관계 안에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관계는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 옆에는 누가 있어요? 이용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구가 아무도 안 보이면 내가 호구일 이 수 판에 있다. 호구가 없으면 내가 호구인 거죠. 내가 자꾸 이용을 당하고 있다면은요 그 사람한테
자기한테만 이용을 당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요. 자기가 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관계가 되게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삶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카톡을 이제 펼쳐가지고 1대1 채팅하고 있는 분들을 한 명 한 명씩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알고 봤더니 그 사람한테는요 어떤 면에서는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 달라는 사람들만 잔뜩 거기 카톡에 네. 잔뜩 그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면에 피라냐는 게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는 다수의 가해자들을 보통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을 잘 판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 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거를 판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뭐 배우거나 어떤 그런 이론이 없이 그냥 반응하는 거, 내 감정으로 그냥 계속 반응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끌어모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에게 현실적이지 않은 뭔가 그냥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언젠가는 그 친구가 뭐 나한테 뭐 좋은 걸 해주지 않을까? 뭔가 그 친구가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왜 뭐 네. 보면은 네. 그런 스승님이 네. 물을 자꾸 나르라고 그러는데 네. 아니 나는 무술을 배우러 왔는데 왜 자꾸 물을 나르라고 하냐? 네.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뜻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술을 왜 먹이냐? 치권을 배우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 그게 뜻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끝까지 도움만 요청하다가 내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차갑게 돌아서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서는 뭐 도움을 바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게 사실은 뭐 이게 일상적인 일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이기적인 사람하고 그게 아니라 뭐 주고받는 사람의 어떤 차이 그게 뭘까요?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하나 해주면 뭐 고맙다고 말을 한다거나 뭐 선물을 사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건강한 관계인 건가요? 일단은 인간관계는 원래 도움을 주고 받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그거를 따져서 뭐 내가 100원을 줬으니까 네. 너는 나중에 나한테 100원을 다시 돌려줘야 돼. 약간 이런 방식으로만 인간관계 맺는 것도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거를 판별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은 뭐냐면 너무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지 않나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상호적인 게 좋은 거고요. 또 인간관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거래 작용입니다. 이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고 나는 도움을 주기만 하는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는 있죠.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혹은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신 카톡을 탁 보고 항상 누가 뭐 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네. 그 사람한테 거꾸로 내가 도움을 받은 건 또 있는지 네. 이거 있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친구는 나한테 계속 도와달라는 걸 편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왠지 이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편하게 못하는 관계 네. 이런 거면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은요, 저는 그런 분에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기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한번 요청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것도 못하겠다. 난 원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신다면요, 나한테 좋은 일 있죠. 만났을 때 네. 내가 승진을 했다든지 내가 뭐 조금이라도 뭐 좀 투자를 해서 좀 수익을 받다든지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요 이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글쎄 그 사람의 반응이 별로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거 거의 또 지나가고 나 도와달라고 얘기하거나 네가 승진했으니까 나 좀 도와줘. 뭐 약간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면은 승진했으니까 승진 턱소라고 막 이런 친구도 있죠. 그렇죠. 항상 얻어먹으려. 그러니까 뭔가 아무튼 거리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오히려 나를 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관계를 한번 잘 판별해 볼 수 있습니다.